통합과학 22번째 차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 배워봤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를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던지게 되면 물체는 어떻게 운동을 하죠? 네,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던지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이유로 이러한 운동을 하게 되는지를 이제 자세히 배워볼 건데, 자, 이 경우는요, 운동 방향을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수평 방향으로의 운동, 그리고 아래 수직 방향, 연직 아래 방향으로의 운동,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수평 방향으로의 운동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수평 방향으로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이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느냐. 자, 이렇게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지게 되면은, 자, 손을 떠난 공은 운동을 시작한 시점에서 그 운동을 시작한 이후에 이 공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죠. 손을 떠난 이후에 이 공에 작용하는 힘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에서 공기 저항은 마찬가지로 무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손을 떠난 이후에 이 공에 작용하는 힘은 없어요. 수평 방향으로는. 자, 작용하는 힘이 없다. 작용하는 힘이 0이다. 자, 그렇다면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힘은 어떤 물체의 운동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인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의 방향이나 속력이 변하지 않습니다. 즉,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운동의 속력이나 방향, 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라고 우리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공은요, 수평 방향으로는 이렇게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속력과 방향이 변하지 않는 일정한 그런 운동을 한다. 자, 그럼 정말로 수평 방향으로 이 공이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공이 시간에 따라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를 이렇게 수치로 나타낸 건데요. 0.1초 단위로 이 공이 수평 방향으로 어디에 위치하는지 보면은, 자, 0.1초마다 얼마씩 늘어났어요? 10cm씩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은 구간 이동 거리를 구해볼게요. 자, 0초에서 처음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서 0.1초가 지났을 때 이 구간에서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돼요? 네, 10cm 이동을 했죠. 그리고 여기도 0.1초에서 0.2초 사이에 10cm 이동했고요. 0.2초에서 0.3초 사이에 10cm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0.3초에서 0.4초 사이에도 10cm 이동을 했어요. 매 0.1초의 간격마다 얼마만큼씩 이동을 했어요? 10cm라는 거리를 일정하게 이동을 하고 있죠. 그럼 이것만 봐도 뭘 알 수 있어요? 네, 속력은 일정하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진짜로 속도가 일정한지 수치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속도를 구할 건데, 원래 속도는 변이를 가지고 구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속력, 방향은 무시하고 속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동 거리를 가지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지금 이 공이 이동한 시간 간격이 0.1초예요. 세크죠. 그리고 이동한 거리는 0.1초 동안 10cm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좀 간단하게 나타내 보면은 0.1분의 10이니까 100이 되겠죠. 그리고 단위는 cm per sec인데 선생님 여기에 미터 per sec로 단위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얘를 바꿔줄 거예요. 100cm면 몇 미터야? 네, 1미터죠. 그러니까 얘는 1m per sec. 자, 0초에서 0.1초 사이, 요 0.1초 간격 동안 이 공이 1m per sec의 속력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 구해볼게요. 사실 여기도 똑같죠. 왜냐면은 시간 간격 0.1초이고요. 이동 거리 10cm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결국 얘도 1m per sec. 자, 여기도 똑같겠죠? 1m per sec. 여기도 1m per sec. 자, 구간 속도가 어때요? 일정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요. 이 수평 방향으로는 작용하는 힘이 없다. 공이 운동을 시작한 이후로 이 공에 작용하는 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속력과 방향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 이 수치를 가지고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수직 방향, 연직 아래 방향으로의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선생님 판서를 한번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물체가 수직 방향으로는 어떤 운동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자, 이 물체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을까요? 네.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고 하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어요? 바로 중력밖에 없죠. 그리고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어때요? 항상 일정합니다.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해요.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변화합니다. 그걸 우리는 가속도라고 해요. 그런데 일정한 알짜 힘이 작용해요. 그러면 가속도도 일정하겠죠. 그런 물체가 하는 운동을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력을 받아서 하는 등가속도 운동 뭐가 있었죠? 자유낙하 운동 했었죠? 그래서 사실 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요, 수직 방향으로는 사실상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속도가 어때요? 속도가 일정하게,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가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서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자유낙하 운동했을 때 속도 일정하게 증가했죠. 중력 가속도만큼. 그래서 이 물체는요, 수직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한다?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 동시에 두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정말로 이 물체가 수직 방향으로 등 가속도 운동을 하는지 이 수치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을 보니까 판서가 조금 많이 삐뚤어졌네. 자, 이것만 살짝 좀 고쳐보도록 할게요. 판서가 너무 기울어서. 가속도 운동. 자,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좀 달라졌을까요?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그럼 수치를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0.1초 간격으로 지금 이 물체가 수직 방향으로 떨어질 때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물체가 운동을 시작하고 0.1초가 되면요, 위치가 수직 방향으로 4.9cm 내려가 있대요. 그러면 이 구간의 이동 거리를 구해볼게요. 자, 0.1초 간격 동안 우리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수직 방향으로 4.9cm 이동한 거죠. 자, 그 다음 0.2초가 지나니까 이 물체의 위치가 수직 방향으로 19.6cm만큼 내려갔대요. 자, 그럼 구간 이동 거리를 구하면은, 자, 이 0.1초에서 0.2초 사이의 이동 거리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요거 빼면 되겠죠. 자, 그럼 몇이 나와요? 네, 14.7이 나오네요. 14.7. 자, 그리고 또 여기 0.2초에서 0.3초 사이의 간격. 자, 이 구간에서 이동 거리는 여기서 요거 빼면 되겠죠. 자, 그럼 24.5cm 이동을 한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0.3초에서 0.4초 사이 이 간격에서는 자, 요거에서 요거 빼면은 34.3cm 이동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구간 속도를 구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냐, 속도 변화가 일정한가,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구간 속도를 구해보면은, 자, 아까 우리 속도 어떻게 구했죠? 시간분의 거리로 구했죠. 시간 간격이 몇이었어요? 0.1초였죠. 자, 이동 거리가 어떻게 돼요? 4.9cm가 됩니다. 자, 그럼 얘를 간단하게 나타내주면은 49cm/s가 돼요. 그런데 우리 속도의 단위 뭐 쓴다 그랬어요? 미터 퍼 세크 쓸 거라고 했어요.
그럼 49cm면은 몇 미터예요? 0.49m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의 물체의 속도는 0.49m/s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는요. 얘는 0.1초분에 14.7cm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나타내 보면 얘도 147cm/s가 될 건데 이 147cm도 미터로 바꿔주면 1.47m겠죠. 그럼 여기는 1.47m/s가 되고요. 같은 방식으로 이 구간에서의 속도도 구하면 얘는 2.45m/s가 되고요. 얘도 구하면은 3.43m/s를 갖게 됩니다. 이게 구간에서의 이 물체의 이동 속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각 구간의 속도까지 구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얘가 등 가속도 운동하느냐 이거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속도가 일정한지 속도의 변화가 일정하게 일어나는지를 우리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속도 말고 속도의 변화를 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속도 변화량을 구해야 되는데 이 속도 변화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하면 나중 속도 1.47 빼기 0.49m/s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요 사이에서는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어요? 자, 0.98m/s가 변했어요. 0.98, 이 구간에서는 0.98m/s, 0.1초 동안 0.98m/s의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자, 여기도 구해볼게요. 여기도 지금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하면은 똑같이 0.98m/s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0.1초 동안 0.98m/s의 속도가 증가했다. 자, 그 다음 여기 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하면 0.98m/s의 속도가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속도 변화량이 어때요? 일정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등 가속도 운동이다. 가속도가 일정하다. 등 가속도 운동이다. 여러분들 알 수 있죠. 구체적인 수치로 한번 구해보면은 우리 가속도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은 자,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구할 수 있거든요. 자, 걸린 시간, 우리 각 간격의 각 구간의 시간 간격이 0.1초였죠. 0.1초 동안 속도 변화량이 몇이었어요? 0.98m/s였죠.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9.8의 단위는 m/s인데 분모에 s가 하나 더 들어가죠. 그래서 m/s 제곱이 나오죠. 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중력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체는요. 지금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 가속도만큼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구나. 즉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자, 그럼 이번에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A라는 공은요,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고요. B라는 공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물체, 두 공이 지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둘이 동시에 지면에 도달하게 됩니다. 공기 저항을 무시했을 때. 자, 그 이유는 이 두 공의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이 두 공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어요? 중력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제는 두 공이 같은 질량, 같은 공이라고 전제하면은 두 공에 작용하는 힘, 중력의 크기는 똑같죠. 그리고 일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를 받아서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둘이 동시에 바닥에 도달을 하게 돼요. 자, 이걸 조금 구분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나눠서 운동을 살펴볼 건데 공 A 같은 경우는 수평 방향으로 운동을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죠? 수평 방향으로는 운동이 없습니다. 반면에 B 같은 경우는 수평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한다라고 했었죠.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직 방향의 운동을 살펴보면은 수직 방향으로 보면 A는 중력이 작용하죠. R자 힘이 일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등 가속도, 속도가 일정하게 변해요. 오늘 종이 많이 치네요. 자, 속도가 일정하게 변합니다. 여기 전에 증가한다고 했었죠. 자,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등 가속도 운동이다. 그리고 우리 B,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도 마찬가지로 수직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한다 그랬어요? 똑같이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두 운동 모두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증가하는 양이 가속도가 몇이에요? 네, 중력 가속도 9.8 m/s 제곱. 똑같이 속도가 아래로 떨어질 때 증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의 위치가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도 동일하다. 동시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쉽게 생각하면은 A든 B든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다. 중력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걸 또 비교를 해볼 거냐면 판서를 한번 지우고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인데 이 던진 속력의 차이가 나면 어떻게 운동이 달라질까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판서를 좀 한번 지우고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들이 만약에 속력이 다르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들 사이에 속력의 차이가 생기면 운동에는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공이 있어요. 자, 같은 질량이고요. 같은 위치에서 동시에 던질 겁니다. 그런데 하얀색 공은 속력이 10m/s의 속력으로 던질 거고요. 그다음 빨간색 공은 20m/s 더 빠른 속력으로 던지는 거죠. 마지막 노란색 공은 30m/s 더 빠른 속력으로 던질 겁니다. 자, 이렇게 각기 다른 속력으로 물체를 던졌을 때 그 운동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보면은 자, 일단 수직 방향의 운동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이 세 물체 모두 수직 방향으로는 작용하는 힘이 뭐밖에 없어요? 똑같이 중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는 어때요? 네, 똑같습니다. 중력 가속도 1초에 9.8m/s씩 증가하는 똑같은 속력을 가지고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 위치가 똑같고요. 지면에 동시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 속력이 다르면요. 이 떨어지는 시간이 똑같잖아요. 그 시간 동안 수평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달라져요.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당연히 같은 시간 동안 더 멀리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력이 가장 빠른 이 노란 공이요. 가장 멀리 가서 수평 방향으로 더 멀리 가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들 사이에 속력이 다르게 되면 어떤 차이가 생기냐? 이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동일하지만 수평 방향으로 더 멀리 가서 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원리를 가지고 설명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원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구 주변에 달이 있죠. 달이 우리 지구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달도 사실 중력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달은 우리 지구로 자유낙하하지 않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뉴턴은요, 그 달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지면요,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멀리 가서 떨어져요. 자, 어떤 물체를 던집니다. 어느 정도의 속력을, 좀 약한 속력을 가지고 던져요. 그럼 여기 가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런데 조금 더 빠른 속력으로 던져요. 자, 그럼 더 멀리 가서 떨어질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인간이 던지기도 힘든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이 물체를 던지게 돼요. 그러면 이 물체가 어떻게 되느냐? 더 멀리 가서 떨어집니다. 더 멀리 가서 떨어지는데
지구가 어때요? 지구가 둥글죠. 그러니까 지면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체는요, 영원히 지면에 닿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지구 주변을 도는 원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뉴턴의 사고 실험이고요. 뉴턴은 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달이 지구 주변을 공전하는 이유를 중력의 운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즉 달은요, 이 연직 방향으로 사실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연직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수평 방향으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구의 지면에 도달하지 못하고 지구 주변을 돌게 되는 원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원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어떤 운동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변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속도의 개념에는 무엇이 포함돼요? 네. 속력과 방향이 포함이 되죠. 속도라는 것은 속력과 방향을 포함한 벡터 값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원운동을 하는 물체는요, 속력은 거의 일정합니다. 그런데 이 원운동을 하는 물체는 속력은 일정하지만 운동의 방향은 매 순간 달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변했기 때문에 속도는 변한 겁니다. 속도가 변했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면은, 자, 이 달과 같은 지구 주변을 공전하는 뭐 인공위성도 있고요. 자, 지구 주변을 원운동을 하고 있는 이 물체들은요, 중력의 영향을 받죠. 힘을 받습니다. 그럼 힘을 받으면 이 힘에 의해서 속도가 어때요? 변하게 되죠.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속도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속도가 변하니까 가속도 운동이다. 중력이 작용하니까 이 물체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우리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은 중력을 받아서 가속도 운동을 할 때 속력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증가했죠. 중력 가속도 1초에 9.8m/s씩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원운동하는 물체는 속력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바로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전에 영상에서 어떤 걸 얘기를 했었냐면 가속도의 방향이 속도의 방향과 같으면 속도가 증가하고요.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의 변화니까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속도의 방향이 속도의 방향과 같으면 속도는 증가할 것이고요. 만약에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반대라면 속도는 감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는요, 이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라고 하면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거든요.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 원운동은 다릅니다. 자, 이 지구 주변을 공전하는 물체가 있다고 하면은,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방향은 여기에 작용하는 힘, 중력이죠. 중력 방향과 같습니다. 이렇게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해요. 그런데 이 물체의 속도의 방향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물체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속도의 방향은 원 운동을 하는 이 궤도의 접선 방향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서로 지금 직각을 이루고 있죠. 이 방향이 같으면 속도가 증가할 것이고요. 반대면 속도는 감소할 것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직각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속도가 일정한 원운동이니까. 그런데 사실 이 등속 원운동이 이루어지려면 이 원운동하는 원의 궤도가 정확하게 원이어야 됩니다. 구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구 주변을 공전하는 달이나 뭐 인공위성 같은 천체들의 공전 궤도는 완벽한 원이 아니에요. 약간의 타원이기 때문에 완벽한 이 등속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아마 조금 더 단순화해서 이게 등속 원운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주변을 공전하는 천체의 속도는 속력은 일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원운동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요, 운동량이랑 충격량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